안녕하세요. 지구과학 2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지질의 두 번째 시간인 교과서 76페이지 한반도의 지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질도 작성과 해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 후에 선생님이 직접 수업 시간에 화면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지질도 작성과 해석 부분은 이제 바로 다음 주쯤에 수행평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질도 작성과 해석은 계약 이후에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해서 그 설문조사 하게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지난주 수업 2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링크를 걸어놨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는 14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아직 그 절반 이상의 친구들은 링크를 외면한 것 같은데, 구글 클래스룸에 다들 들어와서 꼭 자신의 의견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76페이지 교과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한반도 지질 자료를 통해 한반도 지사를 설명할 수 있다. 지사라고 하는 건 땅의 역사입니다. 한반도의 이 지층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두 번째,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지각 변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죠.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도 많이 있는데 그 한반도 역사를 우리가 알아보고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기 할게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는 고생대 화석이 많이 나오지만 경상도에서는 중생대 공룡발적 화석이 많이 나온다. 또 경기도에선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는 변성암이 넓게 분포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화석 이거 뭔지 다 알겠죠? 네, 삼엽충. 네. 삼엽충인데 강원도에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강원도 지역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삼엽충 화석을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가짜 아니고 진짜로. 네. 가격도 생각보다 좀 저렴했어요. 삼엽충 크기가 보통 뭐 작은 거는 동전 크기 정도? 좀 크면은 이렇게 막 손바닥 크기 그 이상의 것도 있고요. 근데 동전 크기 정도는 막 가격도 쌌던 것 같아요. 15,000원, 뭐 좀 크면은 한 5만 원, 막 이렇게. 네. 어렸을 때 막 뭐 어른들에게 이거 보면서 막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도 뭐 일부 그런 휴게소 같은 데는 네, 아직도 팔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지역은 삼엽충이 안 나와요. 지역별로 좀 달라요. 무슨 특산품처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데, 자, 이런 한반도의 지질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왜 삼엽축은 강원도에서만 나오고, 공룡 발자국은 경상도에서만 나오고, 이런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 강원도는 고생대의 바다였어요. 그래서 삼엽중에 살던 바다. 그리고 경상도는 중생대의 공룡들이 서식하던 호수였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화석들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각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옛날에 화석이 있었더라도 그런 화석들이 전부 다 지각이 뭐 변성작용을 받는다는 건 열과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과 압력의 작용으로 다 뭐 부서졌을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다 듣고 보면 왜 경상도에는 삼엽충이 없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강원도에는 공룡 발자국이 안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반도의 이제 지체 구조라고 해서, 자, 우리가 지체 구조를 먼저 이제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지체 구조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규모의 지각 변동으로 넓은 지역에 형성된 지질 구조를 지체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느 한 시대에 만들어진 큰 땅덩어리를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지체 구조구는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어 거의 같은 지질학적 과정을 겪은 지역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체 구조를 보면 한반도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듯이 북부, 중부, 남부. 간단하죠? 북한 지역은 대부분 북부가 되겠고, 경기도 지역은 이제 중부, 그다음 저 밑에 남해안 지역은 뭐 남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은 이제 낙림, 육계, 평남 분지 뭐 이런 식으로 지체 구조구를 나누는데, 자,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얼룩말 줄무늬 하면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죠. 검은색 옆에는 무조건 흰색이 나와. 흰색 옆에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줄무늬잖아요. 검은색 옆에 또 검은색이면 그냥 다 까만색이죠. 선생님 지금 티처럼 다 까만색이면 이건 줄무늬 아니잖아요. 검은색 옆에는 흰색, 옆에는 검은색, 다시 옆에는 흰색. 교대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지체구조구에는 주로 6궤 옆에는 분지가 나오고 분지 옆에 다시 6궤가 나옵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조금 알면서 보면은 나중에 이걸 암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오늘 수업 내용 부분은 암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지체 구조를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북부지방부터 이제 볼게요. 북부지방. 큰 낙림 6궤가 있습니다. 자, 6궤가 있고요. 이 6궤 밑에는 평남 분지가 있어요. 자, 이 낙림 6궤는 이 지역에 낙림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지나가요. 우리나라의 뭐 태백산맥처럼 큰 산맥이 있어서 이제 낙림 6궤라는 이름이 붙었고, 평남 분지는 여기가 평안남도 근처예요. 충청남도, 경상남도처럼. 자, 그래서 평안남도 지역에 있는 분지다 해서 평남 분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지역 임진강대가 지나가요. 임진강이 이 근처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경기 6궤, 경기도 지역이죠. 그 밑에는 옥천 분지, 대전 옆에 충청북도 옥천 있잖아요. 그 옥천 지역을 지나가는 분지라고 해서 옥천 분지고요. 이쪽은 태백산에 있는 태백산 분지. 태백산 분지부터 옥천 분지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큰 비스듬한 띠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영남 6개, 영남 지역이에요.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할 때 그 영남 지역, 영남 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 여기가 경상도에 있는 경상 분지예요.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포항 분지. 자, 다시 볼게요. 낙림 6궤, 밑에 평남 분지, 임진강대 특수지역 지나서 경기 6궤, 길다랗게 옥천 분지와 태백산 분지, 밑에 영남 6궤, 그리고 아래는 경상 분지, 조그맣게 포항 분지. 다시 보니까 6궤 밑에 분지, 6궤 이만큼 분지, 다시 6궤, 마지막에 분지 이런 식으로 6개와 분지가 서로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명을 다 암기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럼 6개와 분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6개는요, 주변 암석보다 견고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암체. 주로 우리나라는 6개라고 하면은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이 주를 이룹니다. 편마암이나 편암 같은 그런 변성암들이 주로 6궤를 이루고 시대는 주로 이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오래된 암석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분지는 6궤 주변이나 6궤 사이사이에 해양에서 퇴적된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체구조구. 쉽게 말해서 분지는 퇴적암이에요. 그런데 꼭 해양만 아니고 뭐 육지에서도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커다란 호수 같은 데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걸 보통 분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낭림 6궤 같은 경우는 단단한 암석들, 오래된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함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평남 분지, 자 여기는 분지니까 여기는 해양에서 퇴적된 퇴적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분지라고 해서 꼭 해양에서만 퇴적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퇴적된 암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임진강대를 말하는 거예요. 육괴의 충돌 과정에서 육괴 주변의 암석이 변성과 변형을 받아 형성된 지체. 자, 그럼 임진강대는 변성함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서 육괴와 육괴가 서로 충돌한 그런 충돌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판과 판의 충돌 지역을 우리가 임진강태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 77페이지에 있는 표와 방금 전에 알아본 7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표하고 그림을 같이 매칭을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이 표를 보면 맨 왼쪽에 연대가 나와 있는데 단위가 100만 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66 써 있으면 6,600만 년 전. 이건 2억 5,200만 년 전, 5억 4,100만 년 전, 그리고 25억 년 전. 자, 그러면은 지질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는 다 알죠? 그 고생대보다 더 오래된 시대를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잖아요. 선캄브리아 시대가 바로 이 원색누대예요. 원색누대가 25억 년 전이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잖아요. 이 원색누대보다 더 오래된 25억 년 전보다 더 오래된 시대를 우리가 시생누대라고 합니다. 원색누대와 시생누대를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냐면은 자 고생대를 잘 볼게요. 고생대를 우리가 6개의 더 세분화된 시대로 나눕니다. 가장 오래된 게 캄브리아기예요. 이 고생대 캄브리아기보다 더 오래된 시대.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캄브리아 전 시대에서 이 원색 누대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선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생대는 더 세분화돼서 6개, 캄브리아,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6개의 시대로 나누고요.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자, 이 쥐라기는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쓰이죠. 뭐 쥐라기 공원, 쥐라기 월드 이런 식으로. 신생대는 우리가 여기는 3개밖에 안 나왔는데 뭐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나왔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간단하게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자, 지질 시대를 잘 보면은 이 대 밑에 기가 있죠. 기보다 더 세분화해서 원래 세도 나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뭐 수백 년 되니까 조선시대 중에서도 뭐 영조시대 또는 뭐 광해군 시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대 시대에서도 뭐 페름기 시대, 뭐 대봉기 시대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도 조선시대 광해군 3년, 영조 10년 이런 식으로 재위 기간에 따라서 또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봉기에서도 대봉기보다 더 세분화된 시대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의 내용을 볼게요. 자, 이 표만 우리가 잘 해석해도 오늘 수업 내용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맨 밑에 원색누대,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원색누대는 한반도 북부에는 낭림 6궤, 중부는 경기 6궤, 남부는 영남 6궤, 다 6궤죠. 다시 말하면은 이 낭림 6궤는 북부 지방에 있는 선캄브리아 시대 지층, 경기 6궤는 중부 지방이야. 얘는 6궤라고 이름 붙었으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야.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영남 6궤는 얘는 남부 지방인데 6궤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6궤에 3개 있습니다. 북부 지방에 낭림 6궤, 중부 지방에 경기 6궤, 남부 지방에 영남 6궤. 어느 시대라고요? 네, 그렇죠.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상원노충군, 옥천노충군 두 가지 나와요.
자, 오른쪽 그림에는 이 상원노충군은 없지만 사실 여기쯤에 있어요. 자, 임진강대 요 끄트머리 지역에 약간 나타나고요. 옥천노충군은 이 옥천분지를 말해요. 옥천분지. 자, 옥천분지를 우리가 옥천육충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생대로 넘어갈게요. 이만큼이 이제 고생대인데, 고생대는 초기에는 조선노충군, 그 다음에 후기에는 평안노충군, 가운데는 부정합으로 지층이 안 쌓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층이 쌓이려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야지만 지층이 쌓이잖아요. 조선노충군이 쌓인 다음에 지층이 물속에서 물 밖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층이 안 쌓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층이 가라앉아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다시 지층이 또 쌓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사이에는 뭔가 지각 변동이 있었겠죠. 물속에 있던 지층이 물 밖으로 나왔다가 또 가라앉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 평안노충군과 조선노충군 사이에 지층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대결층. 결층이라고 하는 건 지층에 결석한 거야. 없는 거예요. 땅속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뭔가 지층이 쌓여야 되는데 지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결층이라고 부릅니다. 대결층. 그래서 고생대는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지역으로 따지면은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은 지역이 겹칩니다. 어디냐면요. 북한 지역에는 여기 북부지방의 평남분지,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는 태백산분지, 이 분지 두 개가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쉽게 말해서 고생대에 쌓인 퇴적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중생대 볼게요. 중생대도 대동노충군, 경상노충군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흰색 있잖아요. 이 흰색으로 나오면 이거는 또 결층인 거예요. 결층. 자, 중생대에 대동노충군, 경상노충군이 있는데 대동노충군이 먼저 쌓이고요. 그 위에 경상노충군이 쌓인 겁니다. 자,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최근 지층인 겁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옛날 지층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기 육계 위에 옥천노충군, 상원노충군이 있고 그 위에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대동노충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이 좀 달라요. 자, 경상노충군 같은 경우는 한반도 북부, 중부, 남부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상노충군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상분지예요. 경상도 지역. 대동노충군도 한반도 북부, 중부, 남부 다 있는데 뭐 북부 지방에도 얘는 일단 누충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퇴적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지 지역에 많이 쌓여요. 분지 지역에. 분지 지역에. 그런데 대동누충군은 우리나라 뭐 중부 지역 같은데 일부 분포하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상누충군은 경상도 지역의 대부분 경상누충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생대에 가서 또 결층이 조금 나오고요. 연일층군이라고 있는데 이 연일층군이 바로 포항 지역이에요. 포항 분지가 연일층군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와 지도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교과서 78페이지 이제 한반도 지사를 시대별로 볼게요.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우리나라 주요 6개는 전부 다 성캄브리아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시대가 오래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층이 시대가 오래될수록 지각 변동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뭐 넣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얘하고 넣은 지 1년 됐어. 어떤 게 상할 확률이 높을까요? 오래될수록 상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지층도 오래될수록 뭔가 지각 변동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지층은 오래됐기 때문에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변성작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주로 변성암, 즉 편암이나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층에 화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층에 뭔가 교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지각 변동을 안 받으면은 지층 누중의 원리 같은 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좀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지층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아버리면은 다 리셋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연령 측정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상원우층군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임진강대 끝에 좀 있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상원우층군인데 요 청록색 부분이에요. 여기는 성캄브리아 시대 말 고생대 오기 바로 전에 여기에 퇴적층이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의 생명체 화석이 좀 있습니다. 이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인데 얘가 성캄브리아 시대에 물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아이인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냈던 그런 생명체예요.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잘 보세요. 이쪽입니다. 그리고 변성 한번 볼게요. 한반도 북부지방 낙림 육계 지역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기 육계 지역도 많고요. 밑에 가면 영남 육계 부분에도 이렇게 띠처럼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반도 북부, 중부, 남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암석은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이에요.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 딱 봤다 그러면 딱 집었을 때 이게 무슨 돌인지 잘 모르겠어. 어느 시대인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한 마리 툭 던져요. 아, 이 돌은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일 거야. 그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암석이고 가장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이에요. 경기도에 이런 돌 엄청 많아요. 뭐 그 동네에 비석도 많이 만들어놨죠. 자, 여기 있는 이 줄무늬가 다 염리예요. 염리. 편마 구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편마암인데요. 이거 지금 흑백으로 찍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암석 자체가 흑백 이 색깔인데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자르기 전에 큰 삼겹살 덩어리 흑백으로 사진 찍으면 얘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편마암을 볼 때마다 삼겹살이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돌이 흔한 거예요. 경기도 지역에. 경기 육계 지역에 변성암이 흔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생대인데요. 고생대 지역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큰 지각 변동이 없던 시기입니다. 지각 변동이 없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층이 계속 쌓이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시대별로 보면 먼저 조선노충군이 먼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안노충군이 쌓이는데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사이에는 부정합이 있는 거죠. 자, 조선노충군은 재밌어요. 고생대 초기에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석회암, 사암, 이암, 셰일인데 여기는 해성층이에요. 바다에서 쌓입니다. 자, 석회암이 쌓였다는 거는 바다지층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노층군은 고생대 말기에 쌓이는 건데 여기는 하부는 해성층, 상부는 육성층이래요. 그리고 사암과 셰일로 이루어졌고 석탄층이 좀 나와요. 물론 여기에도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이 있기 때문에 석회암 일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처음에 조선노충군은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인데 해성층으로 평안노충군도 쌓이다가 상부는 육성층으로 바뀌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이 바다 환경에서 육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고생대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지도를 볼게요. 색깔을 잘 보면은 조선노충군이 먼저 쌓인 거예요. 자, 약간 푸른색 계열이죠. 얘네가 먼저 이렇게 쌓입니다. 주로 분지 지역이에요. 평남 분지. 그 다음에 남한 지역에는 주로 여기 태백산 분지 쪽에 많이 쌓입니다. 강원도 정선 지방이에요. 자, 이쪽에 쌓이고 그 다음에 평안노충군도 위치가 거의 겹쳐요. 그래서 조선노충군들 사이에 평안노충군들의 일부,
조선노충군이 넓게 분포하고 평안노충군이 그 윗지역에 조금 일부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선 하면은 뭐 한반도 전체가 옛날 조선이었잖아요. 넓은 지역. 평안 하면은 평안남도. 어느 한 지역, 조그만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조선노충군이 더 먼저 넓은 지역에서 쌓여 있고 평안노충군은 조금 좁은 지역, 그리고 시대는 더 나중에 이렇게 쌓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안노충군은 육성층, 육지에서 쌓였기 때문에 육지 식물들이 고생대에 많이 살았는데 양치 식물 같은 거, 이 아이들이 죽어서 지층에 묻혀가지고 지금은 석탄이 됐어요. 그래서 육성층에서는 이 석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요 정선 지역에 가면 탄광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탄광 지역은 여기는 고생대 평안노충군 지역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위치 잘 볼게요. 북부지방에는 이쪽 평남분지, 남한 지역에서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강원도 태백산 지역의 태백산 분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층이 고생대 초기에 쌓여있는 조선노충군이에요. 네, 조선노충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가면 삼엽충 화석이 많이 나와요. 삼엽충은 고생대에 살던 생물이잖아요. 삼엽충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필석, 필석이란 겁니다. 이렇게 줄 같은 거 있는데 필석이에요. 필석.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얘는 완종류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에 비슷한 화석인데, 이런 아이들이 고생대에 살았던 생명체인데 전부 다 바다에서 살았던 화석들이에요. 그래서 삼엽충을 찾으려면은 고생대 바다 지층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태백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이런 삼엽충 화석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고생대 후기에 쌓인 평안노충군이에요. 저기 보면 이렇게 지층 조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올라가서 암석을 봅니다. 이 암석에 동그란 거 있는 카메라 렌즈 뚜껑인데 얘가 얼마나 큰지 옆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동전이라든지 볼펜, 카메라 뚜껑 이런 거 올려놓고 사진 찍으면은 이 암석이 어느 정도 크기구나 알 수 있죠. 네. 자, 이거 고생대 평안노충군과 조선노충군 이 사이에는 지층이 없는 시대, 우리가 대결층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결층은 지층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동리층이라고 해서 강원도 정선, 여기에요, 여기. 요 지역에서 아주 조금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그 중간에 지층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지층을 조금 찾아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회동리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동리층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대결층을 약간 메꾸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그 빈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동리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중생대를 볼게요. 중생대는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과 조산 운동이 나타난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복잡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시대 순으로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송림 조산 운동인데 얘는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온 초기, 중생대 가장 첫 번째 시기인 트라이아스기에 경기 육교하고 평남분지가 충돌합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북한의 이 평남분지하고 중부지방에는 경기 육계가 충돌합니다. 이 충돌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임진강대예요. 그래서 이 임진강대에 이 경기 육계와 평남분지가 충돌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송림 조산운동이 발생하면서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건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걸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큰 스폭산맥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지각변동을 말하는데, 이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대동노충군이 형성되게 돼요. 지각변동을 겪어서 어느 한 지역이 함몰하게 돼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은 그 지역에 퇴적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쌓인 퇴적층이 대동노충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조선운동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송림 조선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생긴 지각변동으로 지층이 쌓이는데 그 지층을 대동누춘군이라고 합니다. 자, 대동누춘군은 우리나라 남한에는 충청남도 남포 지역에 가장 많이 발견이 돼요. 육성층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쌓인 지층이에요. 육지라고 하면은 선생님 육지 땅에서 어떻게 쌓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육지에서 지층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은 일단 지층은 물 속에서 쌓이거든요. 육지에 있는 물은 큰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호수에서 쌓였기 때문에 여기는 민물 조개. 자, 바다 조개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민물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요. 근처에 살았던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뭐 이렇게 같이 매몰되면서 이게 나중에 석탄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대동누춘군에는 석탄층도 있고 밀물 조개 화석도 발견되고 주로 셰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남포지방이 여기에요. 충청남도 서해안 지방 그리고 이게 반송 지역도 있고요. 김포에도 조금 있고요. 북한 지역에도 평남분지 쪽에 약간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북부지방에도 있고 중부지방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남포 지역이 가장 유명해요. 대동누춘군. 이 남포 지역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봤을 대천 해수욕장 근처입니다. 네, 그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대동누춘군이 쌓인 다음에 또 한 번 조선운동이 일어나요. 대보조선운동. 대동누춘군 다음에 대보조선운동. 얘는 중생대의 두 번째 시기, 쥐라기 시기에 나타납니다. 쥐라기 말에 발생한 조선운동인데 방향이 있어요. 북북동 남남서. 자, 이 방향이에요. 북북동 남남서. 이렇게 살짝 비근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이제 대보조선운동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지도 위에 보면 대보 화강암 있죠. 이 조선운동이 나타나면서 대규모의 화산활동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화성활동. 그래서 이때 많은 화강암들이 우리나라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붉은색 대보 화강암 북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쭉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한반도 전체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화강암들이 대부분 다 대보 화강암 시기, 중생대 쥐라기 시기에 나타나는 화강암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보조선운동 이후에 경상누춘군이 쌓입니다. 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쌓여있는 육성층이에요. 육지지층인 거죠. 주로 사암이나 셰일, 여감으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응해암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응해암이 있다는 거는 화산재가 쌓이면 응해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누춘군 위쪽, 즉 중생대 말기로 갈수록 화산활동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상누춘군은 공룡 발자국이 많아요.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 발자국을 찾으려면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생대에 쌓여있는 퇴적층. 그런데 가장 넓은 분포가 바로 이 경상누춘군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공룡 발자국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누춘군 이후에 마지막으로 백악기말, 중생대 말기입니다. 여기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남부 지역, 주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 화강암들이 많이 생겨요. 이 화강암들을 우리가 불국사 화강암이라 불러요. 불국사 가보면 그 다보탑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있잖아요. 다보탑, 석가탑, 그 다음에 뭐 불국사의 석굴암 다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불국사 주변에 이 화강암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백악기 말기에 마그마가 지층을 관입하면서 만든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화강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보 화강암과 불국사 화강암. 근데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은 이 대보 화강암이 더 넓어요. 불국사 화강암도 여기도 있고 뭐 이런 데 있는데 북부지방에도 조금 있는데 주로 불국사 화강암은 경상누춘군 있는 지역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불국사 화강암, 이 불국사 면적은 주로 남부 지역에 많이 관입을 했다. 자, 지도상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중생대에 있는 그런 마그마가 굳어서 생기는 그런 암석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얘는 주상절리예요. 광주에 있는 무등산, 해발 한 800m쯤 되는 산인데요. 돌들이 막 서 있잖아요. 이 돌들이 서 있다고 해서 이걸 입석대라고 하는데
주상절리 기둥들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화강암들이에요. 백악기 화강암, 경북 팔공산, 대구에 있는 팔공산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계 화강암, 충청북도 보은이고요. 얘는 서울에 있는 그런 화강암이에요. 주라기, 서울 상계동에 있는 산인데 이렇게 화강암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성 활동에 의해서 뭐 이런 주상절리 같은 것도 만들어졌다. 중생대에는 이런 식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경상누춘군, 경상도 지역이에요. 자, 지층이 쭉 쌓여 있는 거 보이죠? 퇴적층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해안 절벽이고 여기는 이제 파도에 의해서 평평하게 깎여 나갔는데 여기 보면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네. 딱 공룡 발자국이 나온 데까지 이만큼 퇴적층이 깎여 나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덜 깎였으면 이 발자국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더 깎여 나가면 이게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 밑에는 또 다른 화석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깎아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감, 삼, 셰일 같은 게 중생대에 많이 쌓였습니다. 경상 누춘군, 경상도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대요. 신생대는 지층이 조금밖에 없어요. 신생대는 이제 한반도의 모습이 거의 완성된 시기고요. 중생대 말에 지각 변동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자, 네오기, 팔레오기라고 하는 거는 신생대를 우리가 제일 크게 하면은 3기, 4기로 나누는데 이게 조금 빠른 시기예요. 1기, 2기는 없어요. 신생대는 3기, 4기인데 이만큼이 3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오기, 팔레오기인데 우리나라는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 동해안을 따라 조금씩 분포합니다. 자, 포항 지역에 교과서 그림 보면은 80페이지에 약간 보라색으로 나온 부분, 여기가 연일층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지역을 잘 보면 되고요. 신생대 4기는 여기 백두산,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전부 다 우리나라 화산들이죠. 울릉도, 독도, 동해에 있는 화산섬들. 제주도, 화산섬이죠. 그리고 자, 여기 한반도 중부지방의 철원 지역에 신생대 제4기의 화산암이 나옵니다. 화산암이니까 심성암은 아니에요. 지표면까지 마그마가 지표 근처까지 와서 분출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들은 현무암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동해 지역에 팔레오기, 네오기에 신생대 초기에 이런 암석이 있는데 얘는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이니까 화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한 지역에는 여기 좀 밑에 포항 지역이 나와요. 자,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지역이 포항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해안가인데 해안 지역에 이렇게 퇴적층이 막 쌓여 있죠. 예전에는 여기 펜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지층에서 망치로 막 두드려가지고 화석도 많이 찾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여기서 화석을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도 이렇게 쭉 옆으로 돌아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대 제4기층,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제주도의 수월봉, 여기 보면은 지층이 쭉 쌓여있죠? 이건 응해암입니다.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생대 4기층은 우리나라에 총 5군데예요. 5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백두산,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 울릉도, 독도, 마지막으로 5번째가 철원지역. 자,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독도, 철원, 연천지역 이렇게 5군데가 신생대 4기의 화산암 지역이다. 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는데요. 시대별로 이렇게 지도가 4장 나오잖아요. 성캄보디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도만 보면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뭐 지층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자, 이 4장의 그림을 우리는 하나로 합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묘하게도 이 4장을 하나로 딱 겹치면은 지역에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퍼즐 맞추듯이. 직소 퍼즐 맞추듯이. 자, 먼저 성칸브리아 시대 보면 여기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뻥 뚫린 데는, 여기 지층이에요. 여기는 고생대 지층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데, 성칸브리아 시대에 여기에 지층이 많이 없잖아요. 고생대도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생대에 좀 있고 신생대에 좀 있어. 이런 지역은 성칸브리아 시대와 고생대는 없지만 중생대와 신생대에는 뭔가 지층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는 특정 시대의 지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성칸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없다가 신생대만 있죠. 제주도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지도에서 위치를 우리가 보면서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 또는 퇴적암인지 얘는 화강암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걸 다 이해를 하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표와 이 지체구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표만 알면은 오늘 수업 절반 이상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해보기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80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건데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지질자원연구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고 이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홈페이지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층을 연구하는 곳을 우리가 지질자원연구원이란 그런 기관이 있는 거죠. 교과서 자, 이 해보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질 답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답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 때 뭐 참고한 그런 논문이나 자료가 있으면 출처 반드시 밝히고요. 그리고 특징 같은 걸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면 돼요. 자, 지구과학 시간에도 이런 보고서를 나중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기평가하기 문제 2가지. 간단한 거 2개 한번 풀어볼게요. 고생대의 대표적인 퇴적층, 퇴적지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생대의 대표적인 조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배웠잖아요. 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77페이지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고생대는 2가지,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특징이 조선노충군 먼저, 평안노충군 나중에. 조선노충군은 전부 다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 그래서 바다 생물인 삼엽충화석이 잘 발견된다. 평안노충군은 처음에는 바다에서 쌓였다가 마지막에는 육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육지에서 살았던 식물들이 쌓여서 석탄이 많이 됐어요. 석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선노충군 가면 석탄층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중생대의 대표적인 조선운동은 송린조선운동, 대보조선운동 하나 더 있었죠. 뭐 불국사 변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불국사 변동은 이렇게 조선운동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 조선운동은 이렇게 2가지. 그럼 지각변동 하나 플러스 1 하면은 불국사 변동까지 얘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40분 넘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과 학생들도 한국지리 공부하는 친구들 정말 잘 알아요.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네, 잘 모르면은 문과 한국지리 듣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지체 구조 암기하는 거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추가 영상 더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이거 수업 40분 넘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짤막한 영상 올려두는 거 한번 보면서 직접 그림 따라 그리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